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주말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씨 국민의힘 탈당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도 열렸었고요. 특히 후보들 간에 경제 분야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선 열기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자,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 2주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자, 대선 특집으로 박주영 정치부 기자와 함께 대선 이슈 짚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대선 첫 TV 토론회 있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 경제 관련 토론회였는데요. 자, 열띤 공방이 펼쳐졌어요. 주요 발언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먼저 구도 먼저 살펴보면요. 네. 그 김문수, 이준석 후보 대 이재명 후보의 대결 양상이었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커피 원가 발언과 120원 발언. 그렇죠. 네. 대중외교, 친중외교, 친중한 거 아니냐, 그리고 원전 문제를 두고 협공을 벌였는데요. 네. 이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당장 서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 집권 직후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규제를 완전히 판가리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학 주장을 겨냥해서 돈이 사라지지 않는 무한 동력이냐고 사실상 비꼬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라며 너무 극단적이라고 맞받았는데요. 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석열 씨가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라는 사실과 나라 경제 비수를 꽂은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 착착 물고 물리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이 TV 토론 하루 전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탈당을 했고요. 또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도 선대에 나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윤석열 씨가 지난 17일 전격적으로 오전에 네.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핵심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윤 씨의 탈당 메시지에서 이 사과와 반성 메시지는 이번에도 없었는데요. 없네요. 전혀 없네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가 지속되면서 윤 씨에 대한 출당론이 당 안팎에서 거세졌는데요. 이로 인해 윤 씨의 탈당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석동현 변호사도 같은 날 오후에 김문수 국민의 후보 캠프에서 맡았던 시민사회 특별위원장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 석 변호사의 경우 지난 13일에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는데요. 석 변호사가 선대위에 나온 것은 윤석열 씨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씨 탈당과 함께 국민의힘과 일종의 거리두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한테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일단 윤 씨가 탈당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네. 국민의힘으로서 지지층 결집의 기회를 잡았다. 좀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대선 판도를 바꿀 만한 변수가 되느냐 이 부분은 좀 회의적인데요. 이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직접적으로 윤 씨를 제명시킨 것이 아니라 윤 씨가 자진 탈당 형식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각 대선 후보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먼저 김문수 후보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의 뜻을 존중한다며 뜻을 받들어 당이 단합해야 된다고 단합과 통합을 강조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했어야 한다며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섞어대지하지 않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탈당한다고 해서 비상계엄 원죄를 지을 수 없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 법치, 주권, 행복, 안보를 운운한 것이 역겹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 5.18 광주민주화 기념식 참석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했고요. 자, 여기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5.18 광주 정신과 네. 11.3 내란을 진압한 빛의 혁명이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고요. 이준석 후보 역시 1.23 비상계엄을 거론하면서 특히 광주 시민들의 충격은 다른 지역 시민들의 충격보다 더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전날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대신 진행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후보 모두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개헌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사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 발표도 사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렇죠. 거나 다름없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개헌 투표 시점으로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제시했는데요. 이외에도 감사원의 국회의관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 권한 강화 등 개헌 구상안을 포함했습니다. 네. 이어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와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기관장 임명 시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개헌안에 담았습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 수록 등을 개헌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도 개헌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개헌안을 내놓은 다음에 6시간여 만에 내놨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의 개헌 내용을 대체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가장 큰 차이점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핵심으로 한 개선 구상을 밝힌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임기 단축의 선을 긋고 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밝힌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 그리고 국회 동의를 통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립성, 독립성 확보,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완전 폐지 등의 개헌 내용을 전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정조준한 것인데요. 이외에도 국민입법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급하게 개헌안을 발표한 탓인지 이 대통령 권한 조정과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민주당 광주 유세에 깜짝 등장한 인물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김상우 의원 또 김용남 전 의원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영상을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했어.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의원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 가기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사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DJ의 꿈을 이제 6월 3일 밤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에서 이룩할 사람,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 그동안 반칙과 꼼수가 난무했던 한국 시장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고스피 5천을 돌파할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의 한 표는 이재명 후보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김상욱 의원도 저희 뉴스 인사이다 출연을 했었고요. 또 김영란 전 의원은 계속 고정적으로 지금 출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사람, 특히 김상욱 의원은 민주당 입당한다고 선언했고요. 또 탈당을 뭐 하고 또 지지 선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상욱 의원과 이 네. 김용남 전 의원의 지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 인물들의 진영을 넘나드는 정치에서 상당히 파급력이 셌는데요. 특히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원외 인사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다른 당에 있었는데 민주당으로 이번에 지지를 입당도 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거의 처음 같은데. 지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례적이죠. 좀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여전 선대위원장이라든지 권오열 선대위원장과도 또 다른 결의 그렇죠. 좀 외연 확장 행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그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역시 이후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남겼기 때문에 민주당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문병호 전 의원의 이재명 후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정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자,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0% 돌파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30%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네, 16일 공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네. 5월 13일에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에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국민 51%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고 김문수 후보는 29%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직전 조사에 비해서 13%포인트 오른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23%포인트 상승했고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여전히 30%를 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TK에서 50% 선이 붕괴됐습니다. 또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30% 넘었고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김문수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네. 이 대구 경북 지지율이 점점 오르지 않는다 이런 좀 고민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이 후보 존칭이 생략하고 김문수 48% 그리고 이재명 34% 그리고 이준석 6%가 나왔어요.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를 기록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 같은 조사에서 호남의 지지율만 봐도 이재명 76% 그리고 김문수 6% 이준석 6%가 나왔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인데요. 사실 국민의 후보라면 대구 경북에서 그리고 민주당 후보라면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게 좀 일상적이고 맞는데 이번에 보면 이 김문수 후보가 자당의 텃밭이자 그리고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지지세가 그렇게 공고하지 않다. 지지세가 흔들리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한 자릿수밖에 안 됩니다. 권영구 후보도 뭐 1%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 전략 어떻습니까? 사실상 특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 전략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이번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8%에 그쳤습니다. 이전 조사에 비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상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10%대 지지율을 목표로 선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어제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 전략을 보면 이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재명 후보를 동시에 함께 협공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 대한 표를 뺏어오기 쉽지 않으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지지를 한번 이끌어내보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의 이런 전략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대선 일정 짚어 주시죠. 네, 당장 오늘 윤석열 씨 내란 재판이 재판이 있습니다. 4차 공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고요. 벌써요. 네, 그리고 23일엔 어제 경제 분야 대선 후보 TV 토론에 이어서 23일엔 사회 분야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데요. 이 주요 대선 주자들이 봉하마을을 찾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23일에는 김용인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재판 공개 일이기도 합니다. 자, 박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데 영식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 불끈 달아오르는 것 같다는 느낌 드는데, 자 지난주 인상 깊었던 이슈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김민하 평론가. 지난주요. 지난주하고 또 이번 주. 사실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입니다. 사실. 네, 그렇기 항상 때문에, 일요일이죠. 네, 지난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지난주 내내 사실 이 정치면의 핵심은 윤석열 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탈당이었는데 결국은 앞서도 좀 얘기하셨지만은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0%도 안 나오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현실 인식의 어떤 그러한 이제 어떤 재인식이 이루어졌는지 그동안 안 하는 것처럼 탈당 안 하는 것처럼 나 서태지고 조용필이야 나도 팬이 있어 나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어라는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탈당 근데 하는 모습이 그다지 이제 좀 반성하는 모습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그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이제 TV 토론 좀 이따 얘기할 것 같은데 TV 토론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을 볼 때 아예 크게 국면의 변화는 없겠구나 뭐 여러 가지 해보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탈당 TV 토론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어떤 부분 어떤 이슈 눈여겨 보셨습니까? 빅텐트는 보수가 한다더니 알고 보니 민주당이 한다. 아 빅텐트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그러니까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우리 좀 돌이켜 보면. 민주당의 보수 인사 영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오을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이 되셨고 이분이 이제 영남 출신입니다만은 민주당으로 입당이 되신 거고 그렇죠. 김상호 의원이 결국 익산 지원 유세에 이재명 대표 지지 유세를 하러 간 게 이제 화제를 모았잖아요. 입당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5월 18일에 결국 광주 민주화운동 당일에 입당을 하셨고 그리고 아까 저희 영상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용남 전 의원이 또 광주 지원 유세를 예, 저희 갔다는 뭐 거. 용가라 세대에 출연하는 김용남 전 의원. 예. 그거 보고 나서 아 이거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상이 됐던 뭐 행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 지인 결혼식이 같이 동일한 날에 있어가지고 아, 저한테 축의금을 맡기고 가셨거든요. 아 축의금 받고 숨겨갔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식 끝나고 집에 왔는데 광주에 계신 거예요. 어. 그거 보고 나서 야 이거 빅텐트를 민주당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 다음 인물은 또 누가 되나? 지지 선언까지는 안 할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 그쵸. 예. 그 지지 선언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지지 선언 이제 무대에 올라갔다는 건 공식적으로 이제 입당이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 다음 인물은 또 누가 될지 아까 이제 기대되는 이슈라고 하시니까 다음 인물은 또 공교롭게도 허은하 전 허은하 대표가 거론이 되고 대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제 거기도 지지 선언을 하고 입당을 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예, 빅텐트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한테 몰리고 있다. 자, 오늘 어떤 정치권 인사 저는 TV 토론에 주목을 예,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캐릭터를 오,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된다고요? 잠깐만 이게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이준석이고요. 아니, 허가 천하람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요, 주 4.5일 때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예,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해서 점진적으로 합의를 통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예, 너무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듯이요, 이재명 후보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가 없어요. 원래 사람이 어려울 때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거는 100% 동의하고 그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말하는 후보가 누굽니까? 그 말 됩니까? 그 관등성명 대봐요. 자, 여러분, 자 진정하시고, 아니 왜 자꾸 조롱하시고 왜곡하시고 단순화만 하시나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말이 아닙니다. 말에는 문맥이 있는 법이죠. 딱 잘라 그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대한민국은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능한 일꾼 선택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김문수 후보님 자꾸 그러지 마시죠.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것도 동의하는데 일단은 저도 지금 후보인 상태에서 잠깐만 지금 우리 운동원인 것 같은데 저 뭐예요? 자는 사람 이름이 누구요? 관등성명 대봐요. 안녕하십니까? 한정수입니다. 저도 졸린 사람입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동의해요. 아니 왜 돕는다고 하면서 지금 뭐 윤덕순이 뭐 김덕순이 하면서 자고 있습니까? 저도 흔한 사람입니다. 피로가 쌓였습니다. 가서 우리 사람 먹어요. 아유 시끄러 죽겠네. 아우, 와, 최고입니다. 오늘 내는 돕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야. 근데 오늘 이준석 이제 후보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댓글에는 천하람이 이준석 성대모사를 했다 이런 힘들어요. 그런 댓글이 좀 있어요. 근데- 힘듭니다. 예. 근데 두 사람이 약간 포인트가 비슷한 지점이 있지 않아요? 예, 있어요. 그죠, 예. 맞아. 왜 또 가져가려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가져가려고 아니, 지금. 근데 약간 비슷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게 네, 맞아요. 그 측면이 있어요. 네. 했고요 했고요 하는 거. 자, 바로 그냥 대선 토론 내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커피 까베기 심은 얘기도 많았던 것 같고 첫 토론회였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했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각 후보들이 예.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목표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목표를 어느 정도나 달성했느냐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가령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이준석 후보죠. 이준석 후보의 토론 태도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런 태도가 어떤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태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저게 확실히 자기 유권자층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하는 행동이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이 보수 유권자층에서 바라볼 때 김문수 후보보다 내가 이재명 후보를 더 세게 때릴 수 있다. 더 잘 싸운다. 그렇죠. 요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두 번째 젊은 유권자층이 좋아하는 이슈 내가 더 잘한다. 그 젊은 유권자층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뒤집어 얘기해 보면은 딱 그 계층이고 나머지 확장성은 없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볼 때 이준석 후보는 그 이상의 어떤 전략을 상정조차 안 하고 있는 거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왜 그래? 뭘 자꾸 동의해? 동의합니다. 제가 그래서 확정성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별로 이제 큰 확장성이 없는 걸 자신도 알고 있다. 네, 그걸 볼 수 있는 전략이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얘기하든 그냥 뭐 이재명 뭐 이런 이념 공세, 그다음에 어떤 뭐 줄타행 뭐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이 전략을 짜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상의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쭉 그러니까요. 말씀하는 걸 봤을 보니까. 때는, 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런 이제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사실 이게 여러 공격을 한꺼번에 받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여서 1위 후보인 입장에서 그렇죠.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렇죠. 뭐 그렇죠. 1등이니까. 근데 그 불리한 조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아웃복싱이라고 언론은 표현을 하던데 아웃복싱의 방식으로 좀 이 파해를 하는 방법은 이제 좀 찾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좀 안정감이 좀 더 기하면 안정감을 좀 더 기하면 좋겠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도 받아치고 뭐 이 상대방 이 좀 긁고 하는 거는 워낙에 또 잘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원래 그런 사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예. 근데 아무래도 1등 후보가 되다 보면은 예. 좀 더 100만큼 긁을 수 있는 거를 한 10에서 20만큼만 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한 30 정도는 간 것 같아서 예. 요걸 한 10만 더 줄이면 좋다.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근데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 어떤 광장의 어떤 뭐 이런 지금 이제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분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자. 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전략에 부응을 하는 전략이었다면은 그거는 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뭘 목표로 했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알 수 각자 있겠네요.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좀 나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수 에디터한테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결국 이 여론 이 조사 보면 최근에 많이 좀 벌어진 모양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 50 넘어가고 김문수 30에 막혀 있고 이게 TV 토론 하는 이유가 그 격차를 줄이거나 뭔가 표를 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변화가 좀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TV 토론이라는 걸 통해서 네. 후보자의 당락이 결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정치사에도 이 과거에 뭐 지상파만 있었을 시기에 TV 토론에 나와서 대통령 후보들끼리 토론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화제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검증 절차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은 또 뉴미디어 시대라 가지고요 후보자들의 그 동선이나 유세 현장 같은 게 다 생중계가 되는 상황이고 설령 이 후보들끼리의 그 붙는 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뿐이지 여기에서 누구를 뽑을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심이나 여론조사가 변화가 크게 요동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 그것 동의합니다. 그것 동의하는데 지금 저를 돕는 사람들 동선이 파악이 안 돼요. 뉴미디어 시대인데 지금 전부 투지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다 어디 갔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어디 갔습니까? 한동훈 이제 내일부터 간다고 하던데요.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20일 화요일부터 대구와 부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이깁니다. 그리고요. 저 자꾸 거론하시면서 패배의 알리바이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하면 이재명을 이깁니다. 이깁니까? 그것도 동의합니다. 근데 아니 왜 도와주질 않는 겁니까? 아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철수 위원장 어떠십니까? 도와주셔야죠. 정말 이재명처럼 외교 시시하면 세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당이 정말 후보가 뭐요? 이름이 뭐더라? 김문수. 그 박문수 후보가 마패를 잘 들길 바랍니다. 그 도와주는 사람 나가봐요.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제대로 없네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정말 안타까운 점이 예. 어제도 사실 토론에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 시각으로는 가장 어쨌든 그 역량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고 그거는 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렇게 지금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우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재현을 했는데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TK 지역에 유세를 했는데 그러면 TK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좀 돕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딸랑 몇 명 안 왔더라고요. 그렇죠. 지난주 기사 난 걸 보면은 몇 명 오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한 명 왔다는 거예요. 네. 한 명 와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 한 명 있어가지고 둘이 먹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좀 이제 자기가 나오겠다. 유세 때 도와주겠다 부산인가 그때부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김문수 후보랑 같이 움직인 일정이 아닙니다. 네. 자기는 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내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선거를 돕는 거요? 아니면 자기 당권 도전을 위한 그 조직을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당이 뭐가 안 됩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음반은 그룹으로 냈는데 왜 솔로 활동을 하고 자빠졌습니까? 이름이 누구요? 그거 다 한동훈요. 저는 한덕수입니다. 여러분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아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아니 근데 한덕수 전 돈을 총리도 너무 아껴 돈을. 네. 한덕수 전 총리도 사랑하지 않고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잖아요.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나오는 게 맞는데. 거기다가 홍준표 지금 전 시장 같은 경우 하와이에 있고 또 특사를 보냈다고 하던데 어떤 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옛날에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네. 얘기해서 아니에요. 이성계가 이제 함흥 차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있는데 자꾸 이제 이방원 그 태종이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목을 쳐요. 그래가지고 함흥 차사란 말이 있는 건데 그렇죠. 하와이 차사가 되지 않을까 하와이 차사. 걱정이 됩니다. 홍준표 그래도 내 이 당에서 행복했을 때가 DJ 노무현 저격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당은 정말 내가 언제 이런 당인지 알았냐? 2006년 서울시장 경선 때 내가 나갔어요. 알죠. 그런데 그때 실체를 알았습니다. 일하는 놈 따로 있고 자리 챙기는 놈 따로 있는 그런 당이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요. 30년 전에 그때는 일하는 놈이었나요? 가만히 있어봐요. 자리 챙기는 놈이었나요? 가만히 있어봐요. 말 끊고 방자하게 방자하다. 미국식 젠틀맨을 외워라 좀. 그래서 30년 전에 노무현 의원 말 듣고 따라가시면은 그래요? 이내 이의리와 도리와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겠나? 내가 그래 오해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해야 되는데 끊어가지고 저 괜찮아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 좌파. 중도 진영인데. 좌파. 김민하 공화국은 좌파 공화국입니다. 그래 뭐. 아니 그때 또 하와이까지 가셔가지고 김민아 우리 총통님의 유튜브까지 보시고 잘 예, 보시네요. 예. 어떻게 홍준표 전 시장이 지지 선언 하나 돌아오거나 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뭐 전혀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뭐 지금 아무리 특사 파견을 국민의힘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네. 본인도 정계 은퇴라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을 은퇴하고 호시탐탐 나중에 정계에 복귀할 기회를 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일자가 6월 26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6월 말에 그 전에 돌아올 수 는 없을 것 없을 같아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 포스팅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지난 주에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뭐 지난 주의 활동보다는 좀 더 이제 미미한 활동을 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시기를 조율해서 복귀는 할 텐데 대선 기간 전에 돌아오거나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설령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네. 홍준표 시장의 어떤 지지가 이번 대선 판을 흔들 만큼의 강한 어떤 파급 효과를 남기기에는 좀 부족한 시기가 됐다. 이제는 이제 뭐 보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토론 얘기하다가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김민하 평론가께서 김문수 후보 이제 역량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어제 어제 토론회 중에 가장 놀랐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면이죠? 내용만 봤을 때 가장 예. 놀란 장면이 김문수 후보가 원전이 안전하다면서 원자폭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제가 듣고 있다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뒤로 돌려봐가지고 다시 한번 쭉 봤거든요. 야, 근데 이게 원전이 어느 정도로 안전하냐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정도의 소형 원자폭탄 같은 게 그 위에 떨어져도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고장이 없다. 아니 이게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깜짝 이거는 놀랐습니다. 예. 진짜 뭐랄까 가짜 뉴스 중에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후보가 되신 분이 언급을 한다는 거는 2025년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뭐랄까 언론들의 팩트 체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고 어떻게 그 AI 시대를 맞이합니까?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탈원전 정책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큰일 나는 근데 소리를 하시네. 원전에다가 예. 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은 진짜 없어져요. 야. 세계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요. 지구가 그게 없어집니다. 예. 원전과 원자폭탄의 차이는 핵분열의 속도 차이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분열을 상식적으로. 급격히 하느냐 느리게 네.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핵폭탄을 그 위에 떨구면은 급격히 할 거 아닙니까 원전도 말하면 핵폭탄이 두 개가 되는 건데 말하면 뭐합니까? 두 개일지 몰라요. 세 개일지. 그렇죠. 두 개일지 세 개일지 저런 모르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예. 뭐 어떤 나라 원전이 실제 그 원자 폭탄이 그러니까 위에서 상공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예. 원전이 안전해야 되니까 그 안전을 다 고려해서 설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원전 중에 상공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원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없어요. 있는데 당연히 없죠. 근데 이거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 보고 제가 살짝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뭐 여러 이제 어떤 후보 경쟁력이나 어떤 뭐랄까 이런 자신의 어떤 수준이 지적 수준이나 이런 정치적 식견이 그 뭐 한 십몇 년 전에 멈춰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좀 너무했다. 너무했다. 이거는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네. 저도 하나 또 얘기하면 말씀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네.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꺼낼 때 직감했습니다. 아 이거 김문수 후보 모른다 이 얘기. 아. 왜냐면은 국민의힘 정강 정책이 있거든요 기본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구나라고 예. 딱 예감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 진짜 모르더라고요. 네. 기본소득은 말도 안 된다. 그럼 바로 다음에 그 뭐라고 동의합니다. 그 기본소득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 있는데 그럼 동의 안 하고 입당했냐 바로 나오겠죠.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뭐 적당한 어떤 이유를 대야 되는데 네. 진짜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화제였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네. 지금 서울시 부시장 가 있는 김병민 부시장이 네. 등뒤 주도해가지고 정강 정책을 만들 때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본소득을 넣고 대신에 이제 뭐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뭐 이런 게 네. 같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기본소득이 그때 들어간 거여서 상당히 화제였는데 그러면 그동안 김문수 후보는 뉴스도 안 보고 네. 예, 세상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이제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해왔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여서 이거 상당히 또 세상사에 관심 없는 대선 후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네, 말씀만 알겠습니다. 드리면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누군가를 누가 더 강하게 음흠. 공격해가지고 이겨먹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 그렇죠. 이건 이제 명확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토론에 능수능란하고 누군가를 말싸움으로 이겨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말로 이겨서 되는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품격이나 네, 맞아요. 어떤 자신의 말의 습관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어떤 경청하는 태도, 자세 이런 데에서 나의 지지를 확인하는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론회에서도 저희가 나중에 또 누차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마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후보자들의 입장이나 공격의 구조나 방식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제 다만 권영국 후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의외의 선전이었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권 잉글랜드라는 별명까지 이제 붙었거든요. 잉글랜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영국이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떠한 단언도 할 수 없다라는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라든지 법안 문제라든지 정책 문제라든지 단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확답을 할 수는 없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가 보여지는 지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다른 후보들에게 골고루 굉장히 필요한 질문을 적재적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책적 선명성, 노동자, 차별금지 이런 것들은 각인될 만한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저는 어제 권영국 후보가 거의 그러니까 1등은 뭐 이재명, 2등은 대부분 권영국 이런 분들 다 매긴다면, 뽑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짚고 싶었다. 네, 저는 뭐 예시가 없나요? 예? 예시. 예시. 뭐 잘했다 이 말인데. 예, 뭐 아직 안정감 예시 뭐. 근데 네. 이재명 후보는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안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장면을 다 보셨겠지만 저렇게 극단적으로 드시는데요. 아니 극단적인 게 아니고 단순하지 마시고 단순한 예의가 없어. 쭉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쭉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 약간 주황색스럽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쭉 풀어서 얘기하면 사례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는 4명의 후보 중에 네. 단 한 번도 데스크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책상을. 대본을
대본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아. 준비한 자료를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심적인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대선 후보 TV 그러니까요.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다른 후보들 중에 가장 긴장을 덜했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 어떤 장면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도 딱 그 부분만 눈에 띄더라고요. 대본을 보냐 안 보냐인데 방송 저희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그게 큰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니냐. 경험이다 결국은.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삼수했나요? 네, 재수. 삼수죠, 삼수. 예, 좀 경선을 따지면 삼수를 한 거니까 뭐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개헌안을 내놨어요. 자, SNS 통해서 내놨는데 개헌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이제껏 보였었는데 이 시점에 개헌안을 낸 이유, 배경 김민하 평론가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개헌에 대한 입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전에도 사실 이전 대선 뭐 삼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전 대선에서도 개헌에 대한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개헌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을 할 때도 이 당내에서 이제 비공개 최고위나 이런 데서 한 발언이나 이런 게 보도된 걸 보면은 네. 사실 일정 부분 우원식 의장 제안을 일부는 받자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 입장은 그런 걸 볼 때 입장 갖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 정치적인 국면의 성격이 최근까지는 개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로 이제 어떤 정국을 좀 넘어가는 이전에 소위 말하는 뭐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그다음에 내란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종식시켜야 되는 그러한 논의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물타기하기 위한 어떤 소재로 썼던 게 그동안의 이제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그런 사안에서 이 개헌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조건이었고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그 국민의힘과 지금의 이제 소위 뭐 이 내란을 주도한 사람들이 요거를 이재명 포위망을 구성하는 데 또 재료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개헌 얘기하기가 어려웠죠. 네. 최근에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잖아요. 후보를 강제로 바꾸려고 그러고 네. 이게 뭐 무슨 뭐 게임팩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 김문수를 빼가지고 칸독수로 갈아 끼려고 그러다가 이게 안 되고 그리고 윤석열이 탈당을 한이만일을 가지고 일주일을 싸우고 그러느라고 개헌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싹 들어갔어요. 원래는 네. 개헌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려고 그러죠. 아니 내가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인데 네. 정정당당입니다. 그렇죠. 그 정정당당 동의합니다. 김문수인데. 네, 그러니까 개헌을 이제 원래 개헌을 고리로 해갖고 개헌 빅텐트니 뭐 이래갖고 네. 반 이재명 빅텐트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뭐 이낙연 전 총리도 나는 대선 안 한다 이렇게 들어 넣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개헌 이슈가 소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개헌 이슈를 꺼내서 원래도 생각이 있었으니까 꺼내서 치고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간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 개헌 얘기를 꺼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또 바로 김문수 후보가 개헌 얘기로 다시 놨잖아요. 이게 네. 바둑으로 치면은 따라가는 바둑을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입장이 나오기까지 한 6시간 이상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의힘도 허를 찔린 거예요. 허를 그렇죠. 찔려서 상당히 당황했다. 이게 우리가 원래 하던 얘기인데 민주당이 가져가 버렸다. 이런 논란이 자기들끼리의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 허를 찌르는 어떤 이 정치적인 수까지도 고려를 한 그런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그 주된 내용은 4년 연임입니다. 뭐 중임이 아닌 4년 연임이고 결선 투표제 대통령 선거에서 뭐 이런 등등의 얘기인데 국회 뭐 총리 추천, 국리 그런 거. 총리 추천제도 있고요. 사실은 뭐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헌법 개헌 얘기할 때는 통치 구조 부분 얘기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좀 개헌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계속 화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화두가 되면 좋고 그런 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토론회에서도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개헌에 관련된 토론을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시기의 문제이지 개헌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국민분들도 많이 없으시죠. 근데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던진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공감하는 내용이면 분명할 거고요. 다만 어떤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께서 좀 공론화의 장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것이 깊은 화두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대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공론의 장은 닫혔습니다. 다쳤어요? 하경식은 사퇴하십시오. 나는 왜 토론에 안 껴줍니까? 토론하시잖아요, 본인도 이번에. 혼자 하세요, 그 사회. 예, 두 분 저기 송진호 송준호 예. 구주하고 구주하고는 사퇴했어요. 사퇴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박지원은 사퇴하십시오. 부정진행입니다. 부정진행. 저도 껴주십시오.
부정선거 막아내겠습니다. 본인은 저도 테이블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다가 사퇴합니까?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네, 한교안 후보와 한교안 후보 무소속. 야, 한교안 후보 토론이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나오니까 예. 그것도 뭐 마이너 리그긴 하지만 한번 보기로 하죠. 누가 그러니까 뭐 이기는지. 어쨌든 이제 개헌 얘기는 앞으로 더 하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네. 말씀을 좀 드렸고 대선 네. 후보들끼리 개헌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 공유해서 다 이제 뭐랄까 국민들에게 공개해놓고 나중에 투표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지는 좀 학습하는 단계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김민하 평론가의 지적이 옳은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과거의 보수 정당이나 다른 야당에서 어떤 의제로 던졌던 것들을 민주당이 다 흡수해 버렸어요. 가령 외연 확장도 먼저 민주당이 흡수해 버렸죠. 빅텐트를 흡수해 버렸단 말씀이고 개헌도 마찬가지로 먼저 던진 쪽에서 이걸 이끌어가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1위 후보가 개헌을 던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허를 찔린 거죠. 이제 그 대목에서는 어떤 게 또 허를 찔리게 될지 어떤 걸 또 당하게 될지 또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반전을 노리는 걸로 윤석열 탈당을 아마 삼은 것 같아요. 주말간에 윤석열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은 왜 자진 탈당한 겁니까? 정치적 속내는 궁금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원래는 이제 탈당 안 한다는 얘기였죠.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계속 쭉 가고 있었잖아요. 또 정확하게는 김문수 후보가 탈당하라면 하겠다. 요렇게 갔는데 후보가 얘기해라. 그렇죠. 네. 정작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건 윤석열의 마음에 달렸다. 네. 이런 입장이고. 근데 그 속내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쭉 이제 보면은 윤석열의 속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나도 무대에 오르면 지난번에 탄핵 국면 때 보니까 지지율이 40% 50%씩 나온다. 나도 고정 지지층이 있다. 이런 사람을 떼놓고 과연 김문수 후보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중도에서 탄탄한 사람도 아니고 결국 김문수 지지층이 내 지지층인데 나를 탈당시켜 버린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항의해가지고 떠날 텐데 그러니까요. 김문수를 떠날 텐데 과연 김문수가 나한테 탈당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탈당하라고 안 했는데 이미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50%가 안 나오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이상민 PD님이 이렇게 호소하였듯이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예,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질 않고 맞아요. 그 도와주지 않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과 왜 선을 긋지 못하냐.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와 왜 거리를 두지 않느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봐라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다들 안 붙는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의 선택은 전화를 돌립니다. 네.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좀 도와줘라 김문수를. 근데 전화를 돌렸다라는 것은 다들 한마디씩 또 했을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뭐 이것도 저렇고 반응이 안 좋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탈당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요걸 이제 현실 인식을 하는 좀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이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항상 우리가 예상한 거와는 다른 어떤 인식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백의종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백의종군을 한다. 종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어떻게 또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그러면 네. 그 유세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못 나올 것 같아요. 유세도 나온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지 생각할 때는 안 오는 거죠. 안 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뭐 투표 뭐 예를 들면 이틀 남겨놓고 마치 이제 그 프로레슬링에 뭐 이게 링에 오르는 뭐 링에 오르는 컴백 무대처럼 막 올라가지고 어퍼컷 날리고 뭐 이러면은 이제 아주 이제 그 혼란스러워지는데 맞겠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맞겠죠. 그러나 이제 유세에 오르지 않더라도 무슨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런 거는 누가 가로막을 수단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수단으로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광화문에 잠깐만요. 오시면 됩니다. 광화문. 우리 네. 아니 근데 평소와는 달리 빛이 비칩니다 위에서. 꼼짝 마. 아니 그림에 지금 내 빛이 얘기하는 비쳐요. 시간인데 왜 김민아 좌파 평론가 김민아 공화국 송송이 끼어드냐 말이야. 빛이 비쳐요 머리 위에서. 근데 그러네. 저기 메이저 아니잖아 김민아 머리는 공화국은. 빛이 나는데 치아가 굉장히 노란. 박영식이도 메이저는 솔직히 아니잖아. 그러네. 박지원이는 메이저니까 내 질문 받겠어요? 메이저입니다. 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 통일 대통령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넘어오세요. 예배 보고 계시죠? 제가 그리고 뉴스 토마토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는 왜 항상 부족하냐 말이야. 나머지들은 뭐해 지금 과자 까먹고 있냐 말이야. 네. 꼼짝마 나한테. 어? 내가 이 정도로 구독자랑 친하단 말이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강훈. 이쪽은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 왜 갑니까? 꼼짝마. 꼼짝마. 난 죽어. 살려주세요. 자, 마지막 요거 한번 다뤄보죠. 지금 빅텐트 구성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간다. 뭐 모두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김상우 의원, 김용남 전 의원, 허은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게 시기를 잘 조율해서 네. 이벤트 성격으로 입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익산의 지원 유세 갔을 때 네. 이게 익산 지역도 호남이잖아요. 호남이죠. 호남 지역의 보수 인사가 이재명 후보를 지원 유세 간 거거든요. 요런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어쨌든 기획이 좀 된 이벤트이면 이건 분명하다고 기획이다. 그러니까 뭐 좋은 기획이죠. 어쨌든 예. 외연 확장의 기획인데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에 김용남 의원이 가서 또 이재명 후보 지원을 했잖아요. 이것도 기획입니까? 그것도 이제 보수 인사가 호남에 가서 지원 유세하고 입당을 한다. 이제 이 절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서화합이기도 하고 이념화합이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이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네.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더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국민들이 이념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특정 시기에 맞춰서 보수 인사를 영입하는 전략이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호남 일정이 또 언제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자를 택해서 허은하 전 대표라든지 뭐 혹은 유승민 전 의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당내 분위기나 당원들의 반응을 보고 이것도 선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가령 반대 예를 들자면 이병태 교수 같은 분 있잖아요. 예. 홍준표 캠프의 정책총괄 본부장 같은 분은 보도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사실무근이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당 불가가 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허은하 전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반응들이나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당내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총의가 모아지면 보고할 것이다. 아마 그런 당내 반응을 좀 충분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도 그렇죠. 민주당 내 반응이 썩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절차가 분명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로 따지면 15일조차 못 남은 상황인데 관전 포인트 우리 김민하 평론가 짧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보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은 안 올까요? 네, 조금 이제 뭐 다를 수 있다. 이 네. 부분은 네. 이제 지금 보수 인사들이 많이 민주당 워낙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죠. 이 특히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거의 붕괴 직전으로 몰고 왔기 때문에 네. 이 충격으로 이제 많이 이제 튕겨져 나와가지고 민주당 쪽에 합류를 하고 있지만 제가 거의 유승민 전 의원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거의 이제 맞췄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뭐 맞췄다고 얘기 안 하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그 느낌이 있는데 아마 고집 피울 것 같다. 네, 고집 피워서 네. 계속 국민의힘 안 올 것이다. 네, 국민의힘 유승민 안 올 것이다. 네, 국민의힘에 계속 이제 매달려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에 그 가는 경우는 없을까요?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하는 그것도 안 할 것이다. 이제 좀 극단적인 분들이 네.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간에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 네. 남은 관전 포인트라는 건 사실 지금 이제 그 구도가 네. 이 대선 구도가 이제 꽉 잡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구도 자체가 뭐 크게 흔들릴 일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쵸. 나머지는 어떤 말실수 그다음에 어떤 해프닝 뭐 이런 것에 좌우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 어느 쪽에서 그러면 해프닝이나 말실수가 더 많이 나올까? 네. 정비되지 않은 쪽, 그다음에 이 어쨌든 말에 리스크가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동의합니까? 그거는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한대요. 네, 그래서 동의한대요. 그 예. 전반적인 상황들이 국민의힘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이제 윤석열도 탈당했고 해가지고 뭔가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열 정비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네.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남은 기간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 마지막 예. 소개 좀 이준석 후보
같이 외칩시다. 이재명 타노스를 함께 막읍시다. 어벤져스 썸블. 그래서 정말 개헌안을 약속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한동훈 이 두 분도 빨리 선거 나와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원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보 이름이 네, 뭐더라? 이름 자꾸 몰라요. 박문수 아니에요. 뭡니까? 박문규 후보를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이 SNS 글을 금방 적었다니까 그 소개까지. 자, 오늘 먼데이 영식당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대선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대선 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대선 때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팠던 요 지역의 좀 지역 민심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 지역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춘천시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선거운동 하느라고 바쁘시죠? 네, 선거운동으로 진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선거운동을 네 번째 겪어보는데요. 네. 강원도에서 민주당에게 이런 적극적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은 처음이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기 대선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는데 지난 21대, 22대 총선도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하였을 때도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는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면 보통 지나가던 차들이 가끔 빵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좋았을 때도 간헐적으로 빵 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빵 동시다발적으로 진짜 합주를 할 정도로 올려주시니 저희는 참 놀랍고요. 네. 또 어제 만난 주민은 우리 남편이 민주당 하면 질색을 하고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글쎄 요즘은 이재명을 찍어야 한다면서 나를 세뇌시키고 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며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신기하고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운동을 시장 같은데 강원도당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시장을 돌아다니는 것도 뭐 전략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그 후보의 네. 그 성공된 정책이 지역화폐로 골목 상권을 살리기였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12.3 계엄 이후로 연말 연시 대목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골목 상권과 시장들의 경기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분인 허영 국회의원이 필두로 지역화폐 쓰기 챌린지를 시작했고 도민들이 많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을 방문해서 지역화폐 쓰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시장으로 가는군요. 지난 대선을 다시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54.18%, 이재명 후보가 41.72%,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12.5% 포인트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차이가 많이 났는데. 네, 사실 지난 대선에서 0.73으로 우리가 질 때 네. 표 차이가 23만 표였거든요. 예. 그중에 12만 표가 강원도에서 강원도다. 졌어요. 예, 여기. 그러니까 예. 그 표 차이 50%를 강원도에서 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 강원도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5%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35%였어요. 우와. 지금 현재 10% 격차로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또한 6월 3일에 꼭 투표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극 투표층 사이에서는 49대 37로 더 벌어지고요. 더 벌어졌네요. 또 예.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의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0%를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번에는 분명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친윤 의원들 지역구인 영동 지역, 동해안 벨트 이 부분이 네. 좀 보수색이 강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지역 민심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강릉, 이번에는 삼척 뭐 이런데.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방문한 곳들이 바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좋지 않았던, 유일하게 패배했던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보수세가 워낙 강해서 말도 안 되는, 모래도 안 되는 지역인데요. 네. 총선에서 뭐래도 안 된다. 예. 네, 모래도 안 되는 지역인데 총선에서 조금씩 차이를 좁혀왔고 이번에 이 지역을 방문해서 이제 한번 뒤집어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역을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느낌이 옵니까 거기? 좀 민주당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그 강릉이나 뭐 동해, 삼척, 속초 네. 네, 어때요? 제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정말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던 거를 강원도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오시는 거군요. 네네. 그 이재명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 투어도 했던 그 선거 전에 강원 지역 방문했을 때 우리 의원님도 같이 동행을 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조기 대선 일정이 정해지자 이재명 그렇죠. 후보는 강원도를 먼저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철원을 시작으로 화천, 인제,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 동해, 태백, 영월 정말 강원도 보수 지역 중에서도 험지를 방문해서 시장 골목 경청 투어를 했는데요. 네. 저도 동행을 했고 이 지역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후보들이 패싱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당조차도 방문을 하지 않는 곳인데 매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 강원도 내 분위기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대통령 후보가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라고. 그렇습니까? 네, 도민들이 매우 고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강원도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고 네. 원래 강원도 이런 험지에서는 파란 옷 입고 민주당 후보가 지나만 가도 막 모두 던지기도 하고 욕하고. 이러는 곳인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책을 사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는 분들이 줄을 섰고요. 예. 특히 태백 시장에서는 나물 축제를 하느라고 그 유명한 트롯 가수들이 와서 시장이 들썩대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예. 심지어 초대 가수가 송가인 신성이었어요. 송가인 진성 씨. 신성. 네. 진성 말고. 네. 예. 네, 그런데 그 관중들이 이재명 후보가 지나가자 모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려오는 진풍경도 발생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네, 저는 원주, 춘천 말고 강원도 험지에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자, 강원 지역에 제일 필요한 공약 의원님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강원도는 접경 지역으로 오랜 기간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받아왔고 그래서 개발이나 발전이 매우 더딘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런 부분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연설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강원도 지역의 개발이에요. 네. 그래서 춘천 원주 철도 건설, 춘천 철원 고속도로 연장과 같은 동서남북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고요. 의료복지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요. 네. 또 인구 소멸을 막는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은퇴자 마을 조성, 또한 원도심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네. 또 태백과
같은 폐광 지역에 대체 산업을 유치하고 강원도에만 없는 그 축구 전용구장 같은 문화체육시설 등이 없어요? 강원도에? 춘천에? 네, 없어요. 없나요? 아. 강원 FC는 있는데 축구 전용구장이 없어요. 전용구장이 없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 그 K-팝 콘서트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화체육시설도 그동안 강원도가 지역이고 인구가 적고 변방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어 왔던 개발이 이제는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유경 춘천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청 지역의 현장 분위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광입니다. 자, 요즘 선거운동 하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자, 충청 지역 현장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제가 충북 지역을 전체를 다 이제 순회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바닥 민심이 뜨겁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저희들 그 선거 전략이었던 골목골목 찾아가는 선대위가 좀 눈부신 성과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전 오늘 또 새벽 4시 좀 넘어서 나가가지고 그 버스 기사들 운전 이제 막 첫 차 나가는 거 인사드렸거든요. 네, 뭐 그분들도 전부 손 흔들어 주시고 커피 네. 한 잔 새벽에 그 마시고 나가시는데 그 휴게소에서 만났는데 다들 걱정하시고 어저께 뭐 토론회 얘기도 하시고 하면서 네. 뭐 관심도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뜨거움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충북 지역이 선대위 구성이 통합형 선대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이번에는 무조건 충북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긴다는 마음으로 충북이 중심이다. 이번 네, 대선 중심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통합형 선대위를 좀 만들었는데요. 예컨대 이제 그 충북 민주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노영민 실장님, 네. 이시종 전 지사님, 도종환 장관님, 변재일 의원, 뭐 한범덕 시장, 뭐 등등의 자치경찰위원장 하셨던 남기현 위원장님, 김중권, 화백 등등 뭐 하여튼 그 상징성과 확장성을 가진 통합형 선대위를 좀 구성을 해서 네. 어떤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함께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여튼 뭐 쥐어 짜내듯이 모든 짜내듯이. 역량을 동원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을 다 모을 수 있었냐. 다 그동안 모았다. 예, 서운한 것도 많았을 텐데 아시는 대로 여기 청천은 4명이 다 초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라성 같은 건 앞서 말씀드린 선배님들을 그 뭐 어떻게 하고 저희들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분들이 반대하고 커다랗게 손을 좀 내밀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전부 취약 지역인 보은옥천, 영동, 괴산, 뭐 단양 이런 데를 직접 다 다녀주고 계세요. 예, 골목골목 그 직접 찾아가서 뭐 이시종 전 지사부터 노영민 실장님까지 다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대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충북 지역이 윤석열이 54.99% 받았고요. 이재명 후보는 43.11. 그러니까 약 11%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11.88. 이제 그때가 박근혜 때이고요. 네. 지난 20대 때는 한 5% 정도 차이 났어요. 5%입니까? 네네, 5.5%. 이제 이번엔 좀 달리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 목표가 네. 그 어쨌든 그거를 상쇄하고 더하기 5. 그래서 10% 이기자 이런. 그때보다 10% 더 이기는 걸 목표로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10% 더 얻는 걸 목표로 해서 55까지는 우리가 이겨보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바닥 정서로 보건데 단양이나 괴산이나 영동은 저희들이 거의 지는 곳이거든요, 늘. 그렇죠, 원래. 예. 그리고 보은도 좀 약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 단양 괴산을 제외하고 영동, 옥천, 보은 등지에서는 거의 삐까삐까하고 비슷비슷하고 단양하고 괴산만 조금 좀 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겨보겠다. 그래서 전 지역 다 완승을 한번 해보겠다고. 충북의 도시 지역 말고 약간 그
농촌 지역도 이겨보겠다,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네, 아니 청주는 뭐 늘 이겨왔고, 네. 예, 중부 3군도 뭐 지난 진천 같은 경우는 다 지는 대선에서도 이긴 곳이고, 네. 예,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이기고 그리고 나머지도 다 이겨보겠다. 아니 원래 심지어는 경북 북부의 정서가 가까운 그러니까요. 뭐 계산이나 단양에서도 한번 이겨보겠다. 해보자 이런 의지가 높습니다. 네. 충청 지역이 특히 충북이 그렇습니다. 캐스팅보트 네.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곳인데. 그래서 예, 희한하게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의 곳이잖아요. 같게 나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늘 심지어는 뭐 투표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 왜 모아서 이렇게 네.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거만 봐도 돼요. 개표조사? 여기만 봐도 돼요, 사실은. 예, 개표조사도 틀리는 데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니까요. 마음을 드러내놓지 않는 곳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어떤 때보다 분위기가 좋다. 예. 분위기를 우리 의원님께서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겁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는 제가 2002년도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리고 그 전에 87년도부터 거의 모든 선거를 충북에서 다 했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좋다. 가장 좋다. 예. 이거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지난 대선에 보면 지역구의 그 의원님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본인 선거보다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 대선보다는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진짜 그게 느껴집니까, 의원님? 지금 초선들 4명하고 이모선 의원인데, 네. 일단 국회의원들이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대로 새벽부터 나갔다니까요. 네. 제 선거도 지금 그렇게 약간 새벽 상하셨네요. 4시 때 나가진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내란 극복을 위해서 예. 절실하게 국민들 만나야 되고, 정말 뭐 목 쳐들면 진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기초광역의원들까지 또 당원들까지 막 다 나서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똘똘 뭉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부 지역은 사실은 분열 때문에 뭐 지기도 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지역들까지 당원들 전체가 똘똘 뭉쳐 있는 거는 일단 지역위원장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나서고 있고, 통 큰 마음으로 좀 포용하고 하면서 저희가 좀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3 내란이 가져온 그러니까요. 후폭풍, 아. 그런 절실함, 절박감, 그런 나라로 다시 갈 수 없다는 그런 절실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충청 지역에 뭐 충청북도는 아니지만 세종시 이전이 대표적 충청 지역 공약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세종시 이전이라기보다 행정수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 예, 신행정수도인데 신행정수도권은 그게 얼마나 큰 방향을 일으켰냐면, 네. 충청북도는 민주당이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예전에. 근데 2004년도에 그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8석을 다 충북의 민주당이 다 획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만큼 큰 파급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2004년도에는 인구 소멸 예상 지역이 한 4군데, 전국에 4군데 정도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한 220개 중에 반 정도가 인구 소멸 맞습니다. 예상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사실은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거셉니다, 사실. 지역이 무슨 식민지냐. 예. 수도권 중심으로 가면 다 지금 손발이 다 썩어 들어가면 이거 국가든 나라든 사람이든 성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이런 의식 속에서 신행정수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로만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기엔 도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공약 중에 충청 도민한테 꼭 알리고 싶은 게 또 어떤 게 있을지,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권자들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충북의 5명의 민주당 의원과 네. 충남 세종
그 대전까지 다 치면 23명이에요. 아, 운이 많으시네요. 예, 많습니다. 예. 그 23명이 1년 동안 모아서 논의를 한 거는 예. 예, 신행정수도가 만들어지면 다른 데는 빨대 효과 때문에 좀 그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좀 남는데 네. 이번에는 그걸 극복하는 신행정수도를 만들어도 다른 지역도 다 동반 발전을 하는 목표로 좀 삼아서 준비를 해오자고 1년을 준비를 했어요. 네. 충북 같은 경우는 충청권 전체에 신행정수도로 들어오는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간월주로 이번엔 무조건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가가지고 청주 공항에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그 좀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뭐 각종 동서횡단, 철도 뭐 등등등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충청북도에서도 청주공항 민간월주로는 무조건 한다. 청주공항.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이 됩니다. 김진애 전 의원의 따끔한 일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깊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TV 토론 있었습니다. 네. 1강 1중 1약 이렇게 또 권영국 아니요, 후보 빼면 한 안 되죠. 이야기해야 되죠. 어제 TV 토론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니 그래서 권영국 후보부터 얘기하자 그러면 일단은 네. 솔직히 어저께 다 3명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다들 놀란 뭐야? 사람도 있어요. 놀랐어요. 예. 그런데 그 존재감은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아예 그냥 칼을 갈고 나오셨더라고요. 그 날이 섰는데, 그러니까 뭐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에서 사실은 조금 약화된 진보적인 의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영국 후보. 네네. 예. 그 성공을 했고 뭐 중간 중간에 솔직히는
이재명 후보한테 이것도 좀 다뤄야 된다. 그런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이것도 얘기 좀 해라. 이거 안 하면 어떡하냐. 중도 보수도 좋지만 이것도 해야 해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예. 솔직히 어저께 첫 대선 토론인데 네.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감이라고 하는 게 딱 느껴지는데 네. 제가 좀 정말 이거는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너무 구식이에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것. 옛날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느껴지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면은 좀 옛날식이지만 그래도 뭔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듣고 있기가 상당히 민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네. 어저께 제일 민망한 후보는 솔직히 이준석 후보였다. 후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 요번에 대선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다음에 토론 자체의 의미도 퇴색을 시키고 네. 너무 말장난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준비해 온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이재명 후보 깎아내리고 김문수 후보도 깎아내리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서 특히 이제 우리는 젊은 후보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근데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어저께는 정말 이준석 후보가 특히 얼굴이 붉게 상기돼서 왠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하고 그게 안 맥히니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막 붉게 그러는 거 보니까 계속 보고 있기가 아니 이건 뭐냐면 민망하다. 그렇다고 막 야단을 치기도 그렇고. TV 토론을 통해서 뭐 누가 이긴 거 이런 거보다는 그런 상관없습니다. 태도 같은 그런 것도 태도와 보잖아요. 매너와 매너도 이 보는 사람의 거잖아요. 그릇과 이 그렇죠, 사람이 그릇과. 어느 만큼 준비되어 있는 맞아요. 사람인가. 그걸 그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균형 잡힌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가령 폭력이 문제가 네. 된다라고 얘기하면 폭력은 무슨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쳐. 근데 네. 이게 중국산이라고 뭐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그렇게 트집을 잡는 식으로 하면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년 연장을 좀 하자 그러니까 이거 청년의 일자리를 깎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극대극으로 하면은요 토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정말 민망했습니다. 저는요. 이준석 후보 예. 이거요 뭐 청년 정치에 대해서 더 이상 모욕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사회하고 또 정치가 남아 있는데 정치입니다. 네. 그때는 좀 더 다른 모습이 보일까요? 토론할 때? 아니 글쎄 모르겠는데 사회에 예. 가면은 특히 이제 더 갈라치기라든가 많이 남녀 나오- 갈라치기, 아, 세대 갈라치기 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그나마 잘 이재명 후보는요 했다고 봐야 어저께 됩니까? 뭐냐면은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끔은 더 받아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잘 받아주는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 네. 지지율이 낮은 후보였다면 어저께 같은 태도가 지지율을 깎아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지율이 일단 안정된 후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기에 오 상당히 안정감 있는데 그리고 준비돼 있는데 그리고 균형이 잡혀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더해서 저는 뭐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이제 50%를 상회합니다 지지율이. 그렇죠. 뭐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0% 갇혀 있다 이 표현하고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리대인데 특히 TK하고 PK 지역을 좀 봐야 되는데 TK, PK 영남 지역이 국민의힘이 좀 고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참 일단은 이제 예. 그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4번 오열된 게 가장 크고요. 그게 아직까지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봐야 그리고 되군요. 아직도 뭐 친윤 쪽하고 그다음에 그 뭐 반윤 쪽하고 네. 반탄핵 뭐 쪽하고 이거 싸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 솔직히는
이재명 후보가 TK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TK 후보가 상당히 중도 보수라는 아젠다. 그다음에 이번에 가가지고는 정말 재미가 남이가 이 소리 가지고 굉장히 네. 히트를 친 것도 있고 이게 혹시 정말 박정희 시대의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파고든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요번에 중도 보수. 네, 요번에 보면은 벌써 뭐 40%를 넘은 것도 나오긴 하는데 네. 30% 넘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 30%는 넘을 TK 지역 정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30%는 넘지 싶습니다. 넘을 것 같다라고. 저는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하여튼 간에 3%면 상당히 33% 아닙니까? 네, 네, 33.33%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지난 대선 때 대구가 21%, 그렇습니다. 경북이 23%입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는 적게 받았는데 이번에 좀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상당히 파고드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워낙 지금 첫 줄을 낭패를 봤잖아요. 네. 국힘 쪽에서. 그래서 상당히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구를 다시 다잡는다 그러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죠. 다시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좀 모자라거나 안 되면 그 표가 이준석한테 갈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지지율이. 일단은요. 예. 이준석한테 갈 표가 없어요. 표가 없다고요? 아니 일단은 예. 이른바 친윤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 탄핵을 했던 사람들은 일단 이준석에 대해서 X표를 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미래적인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선거에 안 되더라도 네. 이쪽에 대안 세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면 조금 표를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뭐 단일화 얘기를 나올 수도 있고 같이 뭐 힘을 좀 합하는 모습도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일단은요 국힘의 내부의 이른바 지금 주류 쪽에서는 뭐 한동훈도 그렇지만 이준석에 대해서 냉랭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 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이 내란 종식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거니와 네. 저렇게 네 가지가 없는 사람한테 예. 아니 저는 예.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세대에 조금 삐뚤어진 약간 왜곡된 그 표심만을 대변을 하고 있지 네. 지금 말하자면 미래 세대를 좀 표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잡지를 못하니까 갈 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젊으니까 젊은 만큼 미래를 좀 지향해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뭐 그동안 해왔던 것도 그렇고 지금 내놓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으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 싫어하잖아. 네. 우리도 다 어른이다 그러는데 아니 어저께 중간에 토론 중간에 네. 특히 트럼프에 대항하기 위한 관세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의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에서 이준석은 사라졌어요. 네, 아무도 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질문도 왜냐하면 없었어요. 이준석한테 질문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준석 너는 너한테 물어볼 게 없어. 너는 가능성도 그게 뭐냐면은 아직 네. 고려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눈에 띄더라고. 예, 어저께 맞습니다. 예. 제가 다 그거 보고 있는데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없어졌어. 갑자기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은 보수 지형이 빅텐트를 해서 반 이재명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라고 읽혀지고 있어요. 이쪽이 빅텐트가 되고 김상욱 의원도 입당을 하고 뭐 김용남 전 의원도 개혁신당 쪽에서 지지 입당하고 선언하고 뭐 허은하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이재명 표 빅텐트 완성되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른바 중도 보수를 굉장히 공략을 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 홍준표 또 전 후보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쏠리는 데는 항상 쏠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새는 또 너무 이쪽이 슈퍼 빅텐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약간 들 그러네요. 정도로 한쪽에서는 완전히 그냥 뭐 텐트가 안 쳐지잖아요. 네. 도저히. 좀 더 뭐일까요? 뭐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저는 예. 뭐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선거 전에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 이제 얼마 않나. 안 뭐냐면 남았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뭐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오고 그러는데 네. 이른바
피겨들을 예. 이런 사람들은 아마 뭐 대선 이후 아닐까 아하.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내각을 어떻게 인선을 하느냐 이럴 때 나타나겠죠. 그렇죠. 네. 사실상 2주 남았어요. 사전 투표로 보면 2주 29일이니까 채 안 나왔어요. 2주 채 안 다다음 주 목요일부터 아니 해외 선거로 따지면 지금 부재중 벌써 그렇습니다. 해외 선거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 이제 투표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에 윤석열 탈당을 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김계리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 입당도 했습니다. 이게 탈당에 보수층이 반응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변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도 탈당하기 전 사실은 이번에는 네. 탈당이 아니라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제명을 미리 그렇게 시켰어야 했었어요. 된다. 미리 했어야 했는데 그걸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다가 네. 결국은 또 마지막에는 또 안 나가겠다고 앙탈하는 모습까지 있었잖아요. 그거 다 봤어요 우리가. 우리가 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토요일 날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토론 전에 해야지 그 전에 하면은 또 이게 또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효과가 없었고 거기다가 뭐 정호영 다시 뭐 사퇴하기는 했지만 뭐 정호영 또 석동현도 사퇴했지만 석동현 변호사 또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김계리 변호사가 와서 또 기웃거리고 이거는 아직 들어온 건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입당한 것 뿐이니까 입당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 위장 탈당한 거냐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제명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은 국정농단 개인적인 일인데 이거는 내란을 일으키고 이거는 파면당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기분 나빠요. 백의종군 쓴 말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아니야.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김문수는 나의 아바타이다. 이런 거를 막 하겠다.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이렇게 인식이 있으니까. 되니까 네.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 뭐 탈당 이제 하면서 한동훈 이제 전 대표도 자기도 이제 좀 대선에 뛰어들겠다 뭐 등등 얘기하는데 그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는 뭐 홍준표 전 후보도 심정은 이해하나 네. 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경우가 좀 없다. 30년을 담은. 근데 한동훈 전 후보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방송 계속 하다가 이제 가자. 아니 그러니까 네. 자기가 크게 조건을 윤석열 탈당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으니 네. 그거 했으면은 조인하는 모습 선대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에 그러니까 선당 후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나와서 별개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 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당원들한테 만나는 이 전당대회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다 이기적으로 보인다. 이게 저는 뭐냐면 저는 당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가 애국하는 것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항상 선당 후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들 다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앞세우니까 보기가 그것도 민망합니다. 민망하다. 왜 이렇게 민망합니까 계속. 민망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가 어제입니다. 개헌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또 국무총리 국회에서 뭐 동의하는 등등의 추천하는 얘기 등등인데 또 김문수 후보도 또 받아치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예. 지난번 3년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딱 네. 하나 결선 투표제가 들어온 하겠다. 거에 대해서 예. 이거는 앞으로의 진보 소수 정당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앞으로 원내에서도 이제 20명 그 기준을 좀 낮추겠다는 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세력도 좀 껴안는 그걸 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장 김문수 후보 쪽은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3년 만에 관두겠다 얘기하는데 짧게 하고 관두겠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이런 게 막 화가 나고 민망하고 또 그런 게 어떤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요. 대통령제와 우리는 국회하고 하면 서로 간에 견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대통령하고 국회를 같이 뽑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건 독재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같이 투표하면
다 대통령 쫙 되는 갑니다. 쪽에 다 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한 70% 그쪽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2년씩 해가지고 그 여태까지 문제가 5년하고 4년제가 이렇게 엇갈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2년씩 바꿔가면서 하자. 근데 정말 너무나 행운이게 2030년에 선거를 하면 네. 다음에 2028년에 국회 하고 그 다음에 30년에 대통령 맞아요. 뽑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딱 맞는 거를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 딱 좋은 게 2년하고 2년 후에 중간 투표하는 게 맞아요. 그게 국회 맞습니다. 선거는. 국회는 예. 견제를 해줘.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대통령의 책임도 강화가 되고 네. 국회의 책임도 강화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근데 결선 투표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단안을 내리셨구나. 네. 근데 이거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지방선거 할 때 국민투표를 할지 저는 사실은 내년까지 잘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쉽지는 않을 편인데 것 같아요. 지방선거하고는 예. 또 이 아젠다가 좀 다르기 다르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총선할 때 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생각이라고 뭐 봅니다. 네. 자, 어제 5.18 기념식이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불참했습니다. 아마 단체 반발 이런 것도 고려한 것 같은데 이게 나오지 못한 것도 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와야 되는 왜 거 이렇게 아니에요? 민망하다는 표현을 일단 민망하다. 이것도 민망하더라고요. 가야죠. 가야 될 거기 가서 네. 어떤 경우에나 무슨 거기서 욕을 당한다 네. 하더라도 가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담겠다고 헌법에 담겠다고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네. 그래 그때는 가가지고 같이 임해 행진곡 부르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안 좋게 봤습니다. 예, 네. 이거를 못 간다는 것도 참 그렇고. 네. 자, 뭐 오늘 있을 이제 재판입니다. 윤석열 재판이 이제 4차 공판이 열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상으로 간다고 합니다. 오늘도 예, 지난번에 지상으로 가면 그랬듯이. 뭐 사진을 찍히기도 하고 기자들 얘기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지기현 판사가 계속 재판을 이제 하는 건데 논란이 좀 되지 않습니까? 접대 의혹. 그럼에도 재판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왜 저기 네. 첫 번째부터 사진 못 찍게 한 건지 이제 아셨죠? 네. 윤석열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기현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되군요. 이렇게 해석 아니요 저는 요번에 사진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정말이었나 보네 이게 지기현의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안 보여주려고 그랬던 모양이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아직도 지금 이제 대법의 입장은 대법에서는 지금 이제 조사를 내부 감찰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 감찰 솔직히는 그런 정도로 국회에서 일단 의혹을 드러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입장 표명이 없잖아요.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저는 조만간에 네. 입장 표명뿐만이 아니라 아하. 뭐가 지금 아마 사진은 감찰 쪽으로 넘긴 거로 알고 예, 있거든요. 갔던 걸로 지금. 네네 대법 쪽에 넘긴 거. 저는 그거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공개하기 전에 뭐 대법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이렇게 그래서- 되면 민주당이 뭐 아예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막 확인이 됐는데 밖에 알리기는 뭐 하니까 대법원에서 확인해봐라라고 던진 것 같거든요. 아 그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의 입장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네. 이게 한 소스가 아니거든요. 두 개의 소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더블 체크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곧 대법에서 아마 근데 이제 지금 대법에서도 지금 당장 왜냐하면 지금 선고가 오늘로 14일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저거 하는데 이제 아마 입장 표명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마 곧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저는 딴 거 이상으로 이런 거 했으면은 직무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하는 건 일단은- 특히 이 재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저거 뭐 이것 때문에 생긴 의혹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기현 판사가 그동안 했던 그 시를 기준으로 했던 뭐 구속 취소 이런 거 같은 게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직무 배제해야죠. 그럼 뭐 저는 그래야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상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또 다른 또 수사인 김건희 수사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소환이 계속 있는데 불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환에 불응했으니까 예, 만약에 두 번째 하고 체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체포해야죠. 두 번 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도 선거 전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선거 전에까지, 그러니까 아마 선거 전에 두 번째 소환하고 세 번째 소환 저거 할 텐데, 뭐 김건희의 발언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 본인이 뭐라고? 자기가 뭔데요? 한 자연인인데 지금 네.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그런데 아마도 이것도 지금 뭐 대선 전까지는 이제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저기 왜냐하면 다들 그게 좀 네. 그렇다 그러는데 선거 전에 특히 선거 전에는 아마 근데 이게 큰 변수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금방 특검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 내란 뭐 두 사람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 두 사람은 뭐 체포가 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아크로비스가 있어요. 윤석열 부부는 그것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네. 이상한 일들이 그래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이면 2달 거의 다 두달 됐네요. 넘었죠. 2달 뭐야? 거의 석 달 다 돼갑니다. 예, 이제 예, 예. 그 3월 8일에 풀렸던 그러네요. 거니까.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게요. 외국에서 봐도 너무 신기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게 이상한 일이 다 있냐. 그리고 밖에 나온 사람이 해가지고 아니 파면당한 정권의 총리를 후보로 만들고 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정말 코미디로 보일 건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모든 거를 저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혹시 네. 새로 나온 대통령의 첫 사인이 아하. 특검법 사인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다 들 정도라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배제 못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 계속 거부당하고 있고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사도 안 되고 왜냐면 있고. 무엇보다 내란 특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다들 이제 법적인 내란 문제 특검이 계속 안 있다고 되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바로 선거 전에 내란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서 내란 특검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일 테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 대통령이 이제 6월 3일 4일 00시부터 취임을 하고 근데 내각은 지금 내각 그 국무회의는 그대로잖아요. 네. 심의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사실 많은 법들이 올라가만 간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사실 있는데 그중에 특검법이 그럴 1순위가 될 가능성이 것이다.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에 네. 여러 가지 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다 거부를 해놔가지고 내란 특검 1위. 내란 특검, 뭐 김건희 양평, 특검. 뭐 최상병, 최상병 특검. 김건희 뭐 너무 네네,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 삼부토건 특검. 삼부토건도 있고. 삼부토건이 김용남 변호사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특검법 시즌이 또 대통령 바뀌자마자 또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으로. 마지막으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관전 포인트 짧게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요. 지금 네. 앞에서 충북 저기를 했는데 네. 지금 다 같이 네. 각 지역구에서 왜냐하면 열심히 뛰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는. 뭐 이유가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지난번보다. 뛰는 게 물론 내란을 종식하는 예. 거 우리는 옆에다가는 다 그 얘기를 우리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큰 명분으로 하는 거고 제일 큰 거는 내년에 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바로 연결돼 있어요. 지방선거에 지금 후보로 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뜁니다. 동기부여가 이번에 되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팔 수 있는 여러 예.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후보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나온 이 성적이 다음에 공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거고 그리고 이게요 선거는 기세입니다. 네. 한 번 올라가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남 갑의 골목에서도 유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뭐 기세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가 있다고요? 들리니까 강남인데? 제가 30년 만에 듣는 강남인데? 소리, 아. 30년 만에 듣는 소리라니까요. 강남인데도? 우리 예. 강남갑의 지역위원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다 같이 자 대한민국이 절대로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네. 진짜 대한민국 만들자. 내년에 지방선거도 이겨보자. 끝까지. 이겁니다. 예. 이런 것까지가 다 동기부여가 돼서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 시댁
네. 저 보수적인 진주. 아, 경남 진주군요, 진주 사람들, 시댁이. 시댁에 예. 있는 사람들한테 경남 전화를 진주. 겁니다. 예. 그 싸우지 정도로? 않기 위해서 하던 이런 거니까 이게 기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세가 기세가 아주 올라가는 좋아지고 거야. 올라가 네. 있고 그 한쪽 기세가 올라가면 한쪽 기세가 처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네.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누가 압니까? 강남 갑에서 이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상상을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프의 뉴스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